벌써 며칠째다. 소녀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물속을 빤히 들여보기도 하면서 물장난을 친다. 나는 그 분홍 스웨터를 입은 흰 피부의 소녀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녀가 하얀 조약돌을 하나 집어 내게 던졌다. 이 바보. 그리고 소녀는 갈밭 사이길로 들어가 버렸다. 다음 날부터는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. 처음에는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지만 소녀가 보이지 않는 날이 늘어가자 왜인지 가슴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. 나는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. 하루는 소녀가 있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물속을 들여다봤다. 검게 탄 내 얼굴이 비치는 게 싫어 물을 마구 움키었다. 그러다 소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일어서고 말았다. 나는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. 디딤돌을 헛디뎌 넘어지고 코피가 났다.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 코피를 훔쳐내며 달리기만 했다. 또 하루는 소녀가 말을 걸었다.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? 저래봬도 멀다? 나는 소녀를 말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함께 걷기 시작했다. 논 사이길로 들어서자 소녀가 허수아비의 줄을 당기며 즐거워했다. 야, 재밌다.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. 그렇게 다음 허수아비를 향해 소녀가 달려가고 나도 그 뒤를 달렸다. 소녀는 산을 향해 달리며 꽃을 꺾어 모았다. 나는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. 이게 들국화, 이게 쌀이꽃, 이게 도라지꽃.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. 난 보랏빛이 좋아. 그런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? 마타리꽃.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받듯이 써보이고 살포시 웃었다. 나는 그런 소녀에게 꺾어온 꽃 중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건넸다. 산을 내려오는 길에 굵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. 나는 소녀와 함께 오두막으로 가 비를 피했다. 소녀에게 겹조거리를 벗어주고 비를 맞지 않도록 자리까지 내주었다. 소녀는 꽃묶음이 일그러지는데도 내게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. 나는 그런 소녀에게 괜찮다고 답했다. 소나기는 그쳤지만 퍼부은 비 때문에 도랑엔 흙탕물이 불어 있었다. 나는 소녀에게 등을 돌려댔다. 소녀는 순순히 엎이었다. 어머나! 그리고선 내 목을 끌어안았다. 그렇게 돌아오고 난 뒤 그 후로 소녀의 모습은 뵈지 않았다.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? 소녀가 다시 개울가에 나타났다. 내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. 그동안 알았어.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. 그런데 이 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네. 소녀는 자신의 분홍 스웨터에 진 얼룩을 보여주며 말했다.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?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.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.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어. 이날 밤 나는 몰래 호두밭으로 갔다. 나무에 올라 작대기로 가지를 내리쳐 호두를 떨어뜨렸다. 나의 마음속엔 이 호두를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.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아차 싶었다. 소녀에게 이사가기 전에 한 번 더 개울가로 나와달라는 말을 못한 것이다.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. 아버지는 소녀의 집에 제사에 쓸 닭을 주러 간다고 했다.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. 나의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집을 나섰다. 하지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. 참, 세상 일도.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.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죠.
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. 잠결에 깬 내가 듣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. 이번엔 꽤 여러 날을 앓는걸. 약도 편변히 못 써봤다더군. 그런데 참 그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.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?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말이야. 황순원의 소나기는 교과서를 통해 전작을 접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유년기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사랑의 순간을 한국의 향토적 배경 속에서 그려냈다는 점에서 매우 넓은 공감대를 갖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에 드러나는 색에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녀의 흰 살결이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갈꽃이고 역시 흰색에 가깝고 부드러운 하얀색 조약돌 역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. 이제 소년의 까만 얼굴, 빨간색 코피와 대조되면서 등장을 합니다. 이처럼 색의 흐름과 또 상징적 소재를 대조 비교해 가면서 소설을 따라가 보면 작가가 매우 다채로운 색채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소년 소녀의 이야기와 적재적소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. 소설 속에서 소년에는 양평읍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죠. 바로 그 문장 하나 때문에 현재 이제 경기도 양평에 소나기 마을과 황순원 문학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소나기라는 작품을 다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.